아들의 집 문을 열자마자 나는 얼어붙었다. 현관 앞에 선 며느리. 차갑게 날 똑바로 쳐다보더니 칼날 같은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. 어머니,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.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. 숨이 막혔다. 머릿속이 하얘졌다. 나는 반찬통 하나를 들고 있었다.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만든 나물, 찌개.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다. 그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. 그런데 돌아온 건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다. 살을 베는 듯한 그 한마디. 오지 마세요. 그 말은 단검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. 온몸이 굳었다. 발끝부터 심장까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.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? 너희한테 밥 한 끼 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니? 그러나 며느리는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다. 아들은 내 옆에 있었지만 입을 닫은 채 고개만 숙였다. 그 침묵은 더 큰 상처가 되어 내 가슴을 짓눌렀다.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. 내가 믿어왔던 가족의 울타리가 이토록 차갑게 날 밀어낼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. 나는 반찬통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 현관문을 나섰다. 문이 닫히는 순간 내 귓가에 며느리의 한숨이 스쳤다.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집, 그 문턱에서 나는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. 그날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. 나는 평생을 교사로 살아왔다.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다. 아이들에게도 늘 말했다. 성실은 배신하지 않는다.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누구의 집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. 은퇴한 뒤 집은 늘 고요했다. 하루 종일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.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내 곁엔 아무도 없었다. 아들만이 내 희망이었다. 어릴 적 아들은 내 품에 안겨 말했다. 엄마 나 커서 꼭 성공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.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다. 아들은 이제 중소기업 과장이 되었다. 늦게까지 회사에 묶여 사는 불쌍한 가장. 그리고 그 옆엔 며느리가 있었다.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새벽 3시까지 불 꺼지지 않는 살. 나는 알았다. 그녀가 고생하는 걸. 하지만 내 앞에선 늘 차가운 표정뿐이었다. 나는 그저 반찬 한 통 싸들고 찾아가. 고생 많지. 밥이라도 챙겨 먹어라. 그 한마디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. 내가 줄 수 있는 건 늙은 두 손으로 만든 반찬뿐이었다. 그런데도 며느리는 불편해했다. 내 발소리만 들어도 한숨을 쉬었고 내 그림자만 봐도 마음이 다쳐버렸다. 나는 이유를 몰랐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? 며느리는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? 밤이면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묻곤 했다. 내가 혹시 너무 자주 찾아갔던 걸까? 아니면 내가 늙은 잔소리라도 했던 걸까? 답은 알 수 없었다. 그저 어쩌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다.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. 이 집 안에는 내가 모르는 긴장, 내가 모르는 사정이 숨어 있었다. 그리고 그 사정은 머지않아 내 눈앞에 나타났다.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아들 집에 갔다.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밥은 챙겨야지 가족이니까. 그 마음 하나로 문을 열었다.
식탁 위엔 식은 반찬 몇 가지와 허전한 밥상이 놓여 있었다. 나는 가방에서 직접 만든 나물과 찌개를 꺼내 놓았다. 이건 내가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거야. 조금이라도 먹어.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.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며느리가 날 똑바로 보며 말했다. 어머니,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. 자꾸 오셔서 저희 좀 불편해요. 우리 생활 패턴이 있어서요.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.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.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.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다.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? 너희한테 밥 한 끼 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니?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. 며느리는 눈을 피했다. 식탁 위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.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.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. 그리고 최대한 침착한 척 입을 열었다. 그래, 다시는 오지 않으마.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차올랐다. 나는 발걸음을 돌려 현관문을 나섰다. 문이 닫히는 순간 내 귓가에 며느리의 한숨이 들려왔다. 길가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.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?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. 그 바람이 내 눈물을 감추어 주었다.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. 마음은 무겁고 눈물은 멈추질 않았다. 아들의 집 문 앞에서 들은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.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.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.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? 내가 이 집의 짐이 된 걸까? 그런데 그때였다. 손녀가 전화를 걸어왔다. 맑고 밝은 목소리가 내 귀에 스며들었다. 할머니, 저희 집에 놀러 오실래요? 나는 너무 반가웠다. 손녀만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. 작은 거실에서 손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. 그리고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했다. 할머니,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.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했어.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.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. 손녀는 창가에 놓인 낡은 전단지를 가리켰다. 여기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되게 착하시대. 나도 가보고 싶어 할머니. 나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쥐었다.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.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배우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포기해야만 하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. 순간 알 수 있었다. 며느리가 내게 날선 말을 던진 건 단순히 날 싫어해서가 아니었다. 며느리는 생계를 버티느라 딸의 꿈마저 꺾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. 나는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. 내가 몰랐던 진실, 내가 보지 못한 현실이 그 작은 아이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.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눈을 감을 수 없었다.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? 알고 싶었다.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. 이 낯선 분위기가 무엇 때문인지, 며느리의 차가운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실, 그리고 손녀의 눈망울에 담긴 아픔.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.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. 왜 이 집안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지. 며칠 뒤 우연히 길에서 옛 제자를 만났다.
은행원 유니폼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내게는 여전히 학생 같은 그 아이. 그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듯 말했다.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?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. 나는 애써 웃으며 답했다. 괜찮다. 그런데 은행 일은 할만하니? 적성에 잘 맞고 별일 없이 잘 지내지? 그러자 갑자기 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.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. 선생님 사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며느님 이야기인데요. 며느님이 새벽까지 일하시며 대출 이자를 갚고 있어요. 새벽 3시까지 고되게 일하시기에 좀 알아봤더니 그 대출은 원래 선생님 댁에서 남겨진 빚이더라고요. 나는 숨이 막혔다. 뭐라고? 우리 집 빚이라고?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. 남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이 2억 원 가까이 됩니다. 그중 일부가 아드님 이름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며느님 이름으로 돌려진 겁니다. 식당 수익으로 겨우 이자를 내고 계신 상황입니다.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.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밑에서 꺼져내리는 듯했다.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다. 며느리의 차가움, 손녀의 학원비조차 감당 못하던 현실, 그리고 매일 새벽까지 이어진 노동. 며느리는 단순히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. 며느리는 우리 집 빚을 짊어진 또 다른 희생자였다.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자에게 물었다. 그럼 지금까지 며느리가 혼자 그 짐을 감당해왔다는 말이니?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. 네, 선생님. 제가 아는 바로는 며느님 혼자 울며 버티고 계셨습니다.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. 내가 몰랐던 진실, 내가 외면했던 고통, 그 모든 게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.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다. 이런데도 내가 그녀를 원망했구나. 정말 내가 죄인이다.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. 제자가 해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. 며느님이 식당으로 겨우겨우 시댁 빚을 갚고 계십니다. 그 빚은 아버님이 남기신 2억 원입니다.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. 그토록 차갑게 나를 밀어내던 며느리. 사실은 우리 집 빚 때문에 매일 새벽까지 울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.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들을 불렀다. 거실에 마주 앉은 아들.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. 이게 다 사실이니? 내 아버지가 남긴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사실이니?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. 엄마, 사실이에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빚 2억 원. 제가 막으려 했지만 내 힘으론 안 됐어요. 그래서 일부를 집사람 이름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.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. 뭐라고? 며느리 이름으로까지? 아들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. 네, 엄마. 집사람은 매일 새벽 3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원금은 아직 엄두도 못 내지만 겨우 이자만 메우고 있어요. 우리 딸 학원비조차 못 내는 게 다 제 책임이에요. 엄마 미안해요. 정말 너무 미안해요. 그 순간 내 눈물이 쏟아졌다. 며느리를 원망하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욕했던 내가 알고 보니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빚을 함께 짊어진 또 다른 희생자였다.
나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다. 아버지의 빚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올가맬 줄이야. 며느리까지, 손녀까지 희생시키다니.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계속 흐느꼈다. 그 눈물 속에서 나는 오히려 그 아이가 불쌍했다.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힌 아들의 무력한 얼굴.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. 이제라도 이 고통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. 더 이상 며느리와 손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.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. 아들의 고백은 내 심장을 후벼 팠다. 2억 원의 빚, 며느리에게까지.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. 나는 곧장 며느리를 찾아갔다. 식당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. 지친 얼굴, 헬쓱한 표정과 다크서클까지. 그리고 축 처진 어깨. 새벽 3시까지 불 꺼지지 않는 그 작은 식당. 그녀가 홀로 버텨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.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. 내가 날 미워한 줄만 알았다. 하지만 우리 집 빚 때문에 내가 무너져 있었다니 미안하다.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. 잠시 날 똑바로 보더니 마침내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. 어머니, 저도 의지하고 싶었어요. 정말 힘들 때 기대고 싶었어요. 하지만 아버님이 남기신 빚, 그 2억이 제 어깨 위로 덮쳐왔을 때 저는 책임져야만 할 것 같았어요. 손님이 끊긴 밤에도 새벽 3시까지 불을 끄지 못하고 버티면서 그 빚을 갚아야 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. 그러다 보니 딸 학원비조차 못 내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했어요. 그래서 어머니께 이상하게도 괜히 차가워졌어요. 저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. 그 목소리는 오열로 번져갔다.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. 그때 옆에서 조용히 엎혀있던 손녀가 할머니와 엄마 앞으로 내려오며 눈물 고인 얼굴로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. 엄마, 할머니 제발 싸우지 마세요.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웃으면 돼. 피아노는 나중에 배워도 돼.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. 할머니도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나는 끝내 무너졌다. 며느리도 나도 모두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. 그날 밤 좁은 거실 안은 억눌러왔던 울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.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마주했다.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울었다. 억눌렀던 원망과 서운함, 가슴 깊은 상처와 분노가 눈물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.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. 날 밀어내던 차가운 여자가 아니었다. 그녀는 우리 집 빚이라는 짐을 홀로 짊어지고 버텨온 눈물 많은 한 여인이었다.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.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린 가장, 그 무력한 눈물 속에서 나는 오히려 불쌍함을 느꼈다. 그리고 손녀, 작은 목소리로 엄마, 할머니 그냥 우리 가족이 웃으면 돼. 그 말은 칼날 같던 마음을 녹여냈다. 아이의 바람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제야 깨달았다.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식탁에 모였다. 김치찌개, 나물, 계란말이.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졌다.
아들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.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.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다. 그 순간 알았다. 가족은 서로를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는 울타리라는 걸. 우리 집은 무너진 게 아니었다. 천천히, 아주 천천히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. 그리고 언젠가 손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밝은 미소로 건반을 두드리는 날이 오기를 나는 조용히 기다려본다.